중국의 손자병법에 보면 이간계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편을 둘이를 갖다가 이간시켜 가지고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이간계라는 것은 굉장히 비열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부분에 이 한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말려들고 있습니다. 이간계라는 것은 상대의 틈이나 약점을 이용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수법이라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적과 싸울 때 내가 힘들게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을 하나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높은데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공성을 하는 사람을 그걸 갖다가 점령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공격을 하기보다는 간단한 말 한마디로 적을 무너뜨리거나 내부에 이렇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싸우게 만들어서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모택동이 국공내전에서 국민당, 장개석 국민당과 싸울 때 주로 이간계를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중국인들은 이간계의 고수입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중국인들과 협상을 하지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꼭 한국의 파트너를 경쟁자를 갖다가 이용을 하거나 서로 싸우게 만들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이득을 취합니다. 한국인끼리 중국인의 이간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절대로 이간질에 안 넘어간다 하지만은 자, 저쪽 회사에서 우리한테 훨씬 싸게 준다던데 저쪽 회사에서 당신의 회사를 이렇게 욕하던데 저쪽 회사가 우리하고는 뭐 앞으로 할딱 붙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던데 그리고 당신 회사 물건이 허접하다던데 이런 어떤 방법을 쓰게 되면 한국인들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자, 어제 의원 7명이 만났습니다. 왕위를요. 요 왕이죠. 자, 이쪽에 4명이 의원이고 여긴 통역이고요. 여기 또 3명이 의원이고요. 여기는 박선원이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안보 관련 이렇게 비서관 했던 사람이죠. 아마 문재인 후보의 무슨 전략참모인 것 같습니다. 안보 분야요. 자, 이렇게 7명이 왕위를 만나서 악수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제 악수하는 장면 보셨습니까? 왕위는 이렇게 합니다. 머리 한번 숙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반가워서 고마워서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야말로 4대 아닙니까? 4대? 자, 4대라도 좋습니다. 나라를 덕이 되면 되는데요. 왕위는 이들 앞에서 사드를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한국이 사드를 갖다 가지고 중국을 불편하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주중 대사 김장수를 비롯해서 한국의 정부에 누구도 안 만났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경제 이론 보복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중국에 항의를 하려 해도 만나주지를 않아서 항의할 사람도 없습니다. 야권 안에서도요, 국가 안보를 돈으로 이렇게 봤어야 되느냐. 이번에 송영길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 중단을 이야기를 하러 갔다. 내가 가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게 오겠다. 그런데 국가 안보에서 경제가 좀 고달파지더라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은 공식 채널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북한을 담당하던 중국의 대외연락부장 면담도 요청한 지 2년이 되도록 응답도 없으면서 중국 관료들은 어쩌다 회의에 나와도 경제 제재하는 부분이 이것이 정치 문제를 경제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원래 WTO나 FTA에 경제적인 문제를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경제를 제재하거나 보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관세 장벽이라고 중국이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또 무슨 어떤 기술 승인을 안 해준다거나 이번에 리튬 배터리 전기차 문제처럼요. 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비관세적인 장벽을 동원해서 한국을 괴롭히는 부분을 항의를 해도 모르는 척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목표는
야당을 지원해서 사드를 번복시키는 데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민주당은 주류는 다음 정권에서 결정해야 된다면서 사실상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관을 면담하고 차관보가 만찬까지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그러면서 아주 성대하게 했겠죠. 최순실 사태 이후 중국 정부 차원의 첫 접대입니다. 한국인 사람들을 대접해주는 부분이죠. 어제 저녁에 쿵시안유 부장조리, 한국 같으면 차관보급입니다. 이 사람이 만찬을 대접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뭐라고 한국신문에 나오는가 하면 작년 7월 우리 정부가 사드 발표한 이후에 중국을 찾은 의원단 중 가장 후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설연구소 소장이나 연구원들하고 밥을 먹고 왔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요. 자, 어제 만찬 자리에서 이 쿵시 위안은 또 그냥 만찬을 하지 않았겠지 않겠습니까? 이 한국 드라마, 영화 등에 대해서 한한령을 내는 거나 한국 전세기 운항 부풀어 삼성 LG 배터리에 대한 불이익 등이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니까 좀 선처를 해달라. 이러니까 왕이 부장이 사드 배치 가속하란 말이 한국 쪽에서 안 나오면 좋겠다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쿵시안유 차관보는 제재는 중국 국민들이 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들을 감정을 무시하는 정책은 쓸 수 없다. 중국 국민들이 한국이 미워서 스스로 제재한 것이다. 이렇게 말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는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거나 유해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중국 국민 감정도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지 않은 일, 북한의 핵 문제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사드는 반대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이 배밖에 나왔습니다. 떼놈들이요. 요즘 저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조만간에 중국을 한번 손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말장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도록 식량과 연료를 대주고 주요한 물자들을 중국인을 통해서 거래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 또 한국에 대한 해킹 같은 경우에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간첩 활동들이 중국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자, 이 중국에 가서 머리를 조아린 이 국회의원들은 한마디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주권 농락에 대해서 한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을 무너뜨린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한 언론은요, 1940년 10월 23일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 도시 앙테, 대서양에 붙어 있는 휴양 도시랍니다. 이 기차역에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스페인의 총통 프랑코가 만났습니다. 스페인 내란에서 이 프랑코에 저항하는 한마디로 이 공화파, 좌파들의 지원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 자원군들이 나서서 싸웠죠. 해밍웨이도 그때 갔다 왔죠. 그래서 무기여 자리거라를 이 소설을 쓰고 조지 오웰도 그때 시민군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죠. 그때 히틀러가 이 독일의 최신 무기를 대주고 독일 전투기들이 직접 프랑코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페인 내전에 가서 폭격을 하고 이럽니다. 영화 무기여 자리거라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 스페인을 도와줬는데, 그리고 40년 6월에 히틀러는 프랑스를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을 점령하고 유럽을 전체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너네 우리한테 와서 붙어서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스페인 내전이 3년 동안 1936년부터 39년 동안에 너네들을 얼마나 도왔냐.
그래서 우리 편 들으라. 이제 세상은 끝났다 하니까 프랑코는 맹목하게 2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늦게 왔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무례하게 했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세계 최고였는데 히틀러 만나러 1시간 늦었다. 히틀러가 불쾌감을 누르고 있었는데 둘이 역에 플랫폼을 걸었고 열병식도 했는데 히틀러는 위압하고 회유로 참전을 하라고 했고 추궁을 계속했습니다. 프랑코는 거절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하질 않는다. 그 대신 들어주기 힘든 조건과 대가를 역제안한다.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갔답니다. 프랑코는 독일에 대해서 엄청난 무기와 식량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찬양했지만 냉소도 흘렸습니다. 회담은 북아프리카 프랑스 식민지 문제에서 틀어졌는데요. 프랑코는 그 땅을 스페인한테 다 넘겨라. 그러니까 알제리, 티니지, 모로코 이런 식민지를 다 우리한테 넘기라고 했습니다. 히틀러가 죽자고 북아프리카 전쟁에 롬메를 보내고 해서 점령한 땅을 수락을 안 하겠죠. 프랑스는 망했지만은 프랑스 남부에는 독일 괴뢰정부인 BC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속 땅으로 돼 있는데 독일 괴뢰정부의 땅인데 히틀러가 그 땅을 임의로 프랑코한테 줘버리면 프랑스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다음날 히틀러는 이 괴뢰정부 수반인 페탱 원수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프랑코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다 넘겨주겠다고 페탱을 어찌 만납니까? 못 만나지요. 그래서 이 프랑스 BC 정부하고 히틀러하고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데 전날 죄를 뿌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담은 7시간 만에 끝났는데 결국 프랑코는 히틀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히틀러는 분통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프랑코를 만난 뒤 이빨을 2개, 3개 뽑는 게 낫다. 자, 히틀러는 그 다음에 41년 6월에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프랑코는 처음에 병력 4,000명을 보냈는데 정식 군대가 아니라 지가 좋아서 나치 국가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만 가고 싶은 놈들만 가서 싸우라 했다는 겁니다. 그는 끝까지 중립을 유지했고 정치적인 허용을 얻는 대신에 실리를 취했다는 겁니다. 프랑코가 독재를 했고 파시오 독재를 했고 잔혹행위를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권이 탄압되고 죽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프랑코는 자기 자연수명을 다했습니다. 1970년대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스페인을요. 그리고 다시 민주정으로 돌아오게끔 국왕을 훈련시켜서 카를로스 국왕입니까? 그 사람이 중심을 잡아서 프랑코가 죽고 난 뒤에 이 선거로 민주정부를 구성했고 좌파 정권이 탄생하도록 도왔습니다. 자, 약자였지만 실용주의자인 프랑코는 결국은 판세를 정확하게 읽고 한마디로 당시 영국 처칠이 지금은 약하지만 끝까지 갈 건데 저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히틀러 판이 쉽게 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 영국에 합세한다. 독일이 아직 이겼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최종 승자는 영국과 미국이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참전을 안 한 겁니다. 만약에 프랑코가 스페인을 끌고 2차 대전에 독일 편에 섰더라면 스페인은 그 대가가 엄청났을 거고 아마 나라도 몇 개로 쪼개졌을 겁니다. 자, 이 갈등은 2017년은 불확실성의 시대인데요. 트럼프하고 시진핑도 앞으로 싸울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파탄 상태고 한국의 외교력은 땅에 떨어졌고 김정은은 협박으로 신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핵과 이 ICBM으로요. 자, 중국의 사드 반대는 집요하고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고 경제 보복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정말로 앞으로 중요합니다. 중국 사드 철회 요구는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화의 조건은 있고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사드를 재검토해 보겠다. 이런 부분으로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윤병세 장관은 요즘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자는 외교부가
중국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놓여놓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내놓을 대응 방안이 뭔지 국민들은 지금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선택적인 대응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이 우리를 제재하면 우리도 중국을 제재해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중국하고 안 먹고 살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실용도요. 중국을 다루는 부분에서 실용이지. 중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재를 할 때는 우리는 제재 왜 못합니까? 한중 간의 교류 프로그램도 우리도 단절시키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여러가지 선제적 대응 카드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중국 사람 투자 못하게 하고요.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 사람들 실제로 한국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거나 가게를 하거나 또 한국 사람 명의로 여행사를 하거나 한국 사람 명의로 면세품점을 하거나 한국 사람 명의로 호텔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조사에 들어가야지요. 중국 사람이 한국에 사놓은 땅에 대해서도 그 과정들이 정확했냐고 조사를 해야 되고요. 중국과의 투자 이민도 금지시켜버려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 투자해서요. 한국에 좋을 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중국 사람이 한국에 깔아놓은 돈 제주도에 엄청 깔아놨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겠다고 한 방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 투자이민 금지시키는 것이 저는 한국이 중국에 쓸 수 있는 1단계 조치라고 보고요. 2단계로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중국 자본에 대해서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국 사람들의 제주도 무비자 입국 부분도 지금 조치를 취해버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숫자를 한정해서 그 이상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 들어와서 제주도가 나아졌습니까? 엉망이 돼버렸습니까? 제주도 중국 관광객 없어도 먹고 삽니다. 오지 않을 때도 잘 먹고 살았습니다. 자, 지금 중국 사람들 제주도 와서 저것들 돈 벌어가지 한국에 크게 도움도 안 됩니다. 제주도부터 조사에 착수를 하기 바랍니다.